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아마 제 영상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 IPO 상장 가기 전에 그 기업을 커버하는 거는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더본코리아가 상장 가기 직전에 제가 이걸 유튜브에 공유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고객분들, 제 수강생분들한테만 좀 공유를 드렸었고 유튜브 채널에는 따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려볼까 하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다거나 공모 이제 상장하고 나서 들어가라거나 하는 그런 추천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알아가셔야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오늘 제가 다뤄보고 싶은 기업은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면 사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브랜드들만 알고 있지 이 회사 이름이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사전에 몰랐습니다. 자, 패스트 캠퍼스라고 하시면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콜로스라고 하는 브랜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의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 그리고 컨텐츠 사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이 강의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가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법인의 형태로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좀 보다가 기업 자체는 되게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증권신고서 맨 이제 위에 공모 개요 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상장을 가면서 한 300억 정도를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300억 정도 조달을 할 거고, 요게 되게 중요하죠. 모집가액이 22,000원, 요게 한 주당 공모를 얼마에 받을 것이냐, 22,000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은 이제 1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이루어질 거고요. 미래에셋과 삼성증권 두 개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요 두 개 회사들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아마 가능하겠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 이 회사 사업의 내용 쪽에 가서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패스트 캠퍼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콜로소가 있어요. 매출 내역들 뭐 한번 보실까요? 뭐 330억, 478억, 580억. 그리고 이게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은 한 45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연휴라 하게 되면 한 6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캠퍼스 쪽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콜로스 한번 볼까요? 200억, 340억, 350억, 요거 곱하기 3분의 4 해보면 한 360억, 6, 7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패스트 캠퍼스만큼은 아니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밑에 뭐 저는 여기 밑에 다 뭐 4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 매출로 보시면은 850억, 1040억, 1160억, 그리고 거의 1000억이라고 치고 곱하기 3분의 4 하면 1300억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1300억.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한국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메리트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 회사 이제 재무제표 주석 쪽 보다 보니까요. 해외 쪽에서 매출이 110억 가까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따져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니 이 회사가, 저는 패스트 캠퍼스에서 뭐 엑셀 강의라든가 PPT 강의 이런 것만 조금 봐봤어요. AI 강의 몇 개 이제 데모 같은 거 한번 봐보고.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 얘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내가 알기로 패스트 캠퍼스는 없는데?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요. 무슨 해외 사업이라고 하면서 콜로소가 2021년도에 해외 진출했었더라고요. 미국하고 일본에 진출했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요 증권신고서 막 그 자세한 내용들 보시면은 미국에서 강의 컨텐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강의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 강사 이건희와 제가 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회사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뭐 학생들 교육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게 성인교육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도 참여하고 있고 저도 다른 성인교육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향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해외 진출까지 하고 있다고, 한국의 성인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성인교육까지도 얘가 건드릴 수 있다고,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지점이 해외 매출의 성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 구조에서 제가 조금 찾았어요. 제가 잠깐 시간 들여볼 테니까요. 비용이 성격별 분류에, 그러니까 영업 비용을 다 쫙 써놓은 건데, 잠깐 시간을 가져보시고 이 회사의 비용 구조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우리가 뽑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민해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큰 숫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종업원 급여 200억이 보이고요. 지급 수수료가 337억, 광고 선전비가 270억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지급 수수료가 뭐냐면
이 회사가 강사들을 초빙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사들이 데리고 컨텐츠를 만들죠. 그러면 그 컨텐츠에 대해서 성과급처럼 강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매출에 비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 34%짜리 지급 수수료는 이 회사에 있어서 변동비예요. 매출이 많이 나면 날수록 어쨌든 강사들한테 돈을 떼먹으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강의 플랫폼에서 이제 스카웃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 계약서 보고 제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지급 수수료는 계속해서 34%씩 변동비로 계속해서 타고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인건비하고요. 광고 선전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200억이고 요게 270억이니까 한 470억 전체 비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고정비예요. 고정비. 자, 제가 강의 시간에 고정비가 많은 기업은 어떤 구조로 가져가기 굉장히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기가 되게 용이해요. 변동비의 비중이 많아버리면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변동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변동비 총액이 계속해서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고정비 비중이 큰 친구들은요. 지금 어차피 요 200억 물론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고 선점비도 해외 진출하려면 조금씩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근데 얘네가 매출에 연동돼서 늘어나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200억, 270억, 470억이 거의 고정으로 되어 있고 500억 수준으로 맞춰진다고 했을 때 회사가 계속해서 해외 진출을 성공을 하고 한국에서도 강의 시장이 커지고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고정비는 안 늘어나잖아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당장에 뭐 잠깐 흑자를 내기도 하고 잠깐 뭐 다시 적자로 바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구조 자체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흑자 전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이 기업이 얼마나 괜찮고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가볍게만 드려봤는데 공모 가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인수인의 의견 쪽이요. 증권신고소에 인수인의 의견 쪽 가서 보시면 공모가액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지금 적어놨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시간 들여볼 테니까 케빈 쌤은 어떤 지점에서 조금 문제를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해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태클을 걸 만한 거는 PSR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Price Sales Ratio라고 하는 이 멀티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PSR로 상장 간 기업들이 보통 상장 가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PER을 안 쓴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나요. 흑자 났었던 해도 있고 적자가 나는 해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이 폭발적으로 나지 않고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 규모가 작기 때문에 PER 멀티플을 때렸을 때 공모가액을 높게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대체적으로 선택하라는 게 보통 세일즈 레이시오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 몇 배냐 요거를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PSR이 3.3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PSR로 가게 되면 상장 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평가로 상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사실은 매출 규모 자체는 아주 특정한 몇 개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매출 자체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는 걸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출을 먼저 보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매출이 좋은데 이익이 하나도 안 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밸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이 아닌 이상. 그런 관점에서 PSR을 통해서 높은 멀티플을 평가를 받아서 올라가게 된 그 기업은요.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뒤로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요 22,000원이라고 하는 공모가액이 조금은 높게 산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심을 조금 던져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멀티플을 때려가다 보니까 이 회사의 피어 그룹이죠. 동종업종 기업들은 어떤 애들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를 가져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7개 정도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멀티캐퍼스, 위즈윅 스튜디오, 바른손 E&A,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죠. 콜세라, 유데미, 엔소스 이렇게 총 7개 기업들이 선정이 되는데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멀티캠퍼스, PSR, 위즈윅, PSR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요. 조금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은요. 각각의 회사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잠깐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찾아보십시오. 네, 찾아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랑 가장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는 멀티캠퍼스예요. 근데 위즈윅 스튜디오, 바른손 ENA, 스튜디오 미르 얘네들 보시면요. 얘 위즈윅이요? 얘 비주얼 이펙트 그 효과 만드는 애예요. 바른손 ENA 제가 알기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러도 그냥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컨텐츠 회사지 강의를 하는 강의 관련된 플랫폼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멀티캠퍼스의 PSR이 0.5배예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PO를 구성을 할 수도 없겠지만 얘를 데리고 오게 되면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위즈윅 3배, 바른손 ENA 4배, 스튜디오 미르 5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이 어마무시하게 높게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사실은 사업 구조로 쳤을 때는 물론 이게 그 내역들 보시면은 뭐 재무 유사성, 사업 유사성, 일반 유사성 이렇게 하면서 천원서로서 필터링으로 내려와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데이원 컴퍼니가 영위하고 있는 강의 플랫폼 관련된 사업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로직을 짜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뭐 제가 IB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상장 가는 기업의 상장 그 과정에 컨설팅 도와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회사 쪽에 붙어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필터는 동종업계 필터링을 거칠 때 진짜 객관적인 로직 구조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쳐내서 야, 이 친구들이 우리의 동종업계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PO로 삼고 싶은 기업들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면 걔네들을 웬만하면 포함을 시켜요. 자, 얘네들이 포함이 되려면 그 위에 유사성 구조 그 필터링을 거칠 때 어떤 기준들로 잘라야 될까를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는 로직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공모가에 회사가 원하는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이미 어느 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을 끼워 맞춰줄 피어 그룹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공모가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분석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두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가장 3.3배라고 하는 정말 이쁜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피어 그룹이 정해졌다라고 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4개로만 잡게 되면 지금 4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강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멀티캠퍼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쪼달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콜세라, 유데미, 인소스라고 하는 해외 기업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들이 PSR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다가 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저희 지금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는 한국에 상장을 가려고 하는 회사인데 피어 그룹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혹은 NYS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왜곡된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도 저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3.3배라고 하는 요 PSR 멀티플이 그렇게 객관적인 멀티플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회사 오너분들도 그렇고 아니 어찌됐든 공모주 높게 평가받아서 결국에 시장에서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네가 나와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저는 아무래도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편이다 보니까 어떤 태클을 걸 수밖에 없냐면 지금 보십시오. 더본코리아가 상장 첫날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장 첫날에 주가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쭉 흘러내리는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 그동안 상장해서 최근 4, 5년 안에 상장했었던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상장 가고 나서 주가가 그 뒤로 정말 기분 좋게 올랐었던 기업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그리고 PSR을 특히 쓰는 그런 기업들은요. 대부분 고평가를 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기 뭐 요지점에서 투자하셨던 분들 물론 그분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잘 모르셔서 근데 공모가를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투자의 전문가들 증권사들 IB에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한 거니까 나도 요거 최저 가격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편을 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꼭 이런 것들을 조심해 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정리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원 컴퍼니, 패스트 캠퍼스, 콜로소라고 하는 정말 좋은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도 할 거고 이 회사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뭐 저도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정말 엄격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공모주, IPO주 같은 경우로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IPO 간의 직점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모두의 욕심이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가 형성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공모주에 참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요. 그 회사 이제 상장 주관에는 IB도 그렇고요. 그 회사 오너들,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항상 꼭 데이원 컴퍼니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가는 IPO 주식, 공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가셨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